자, 일단 오늘 명제 증명 파트 볼 거고, 일단 명제는 그래도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시험 문제 아니면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뭐 아주 완전하게 100% 맞기는 막 쉽진 않죠. 사실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명제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명제는 내가 좀 강조하는데 실수하기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너네가 뭐 실수로 틀렸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보통 명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배운 거. 그래서 거기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스플래스로 채점을 한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틀렸어. 그럼 뭐 해야 돼? 민서가? 피드백 무조건 확실하게 해주세요. 100%. 저 토요일에 이제 확인할 거니까. 자, 일단 명제 증명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쉬워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어려워하는 파트야,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개념은 좀 차근차근히 나갈 건데 사실 이제 실전 문제가 중요하죠. 여기는. 자, 일단 요거는 세 개는 구분 다 할 수 있죠. 정의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 정리가 참인 명제인데 요 두 개를 구분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그럼 그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두 변이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변이 같다는 게 정의인 거야. 두 변이 같을 때 이등변이라 하자. 이거고 만약에 정리는 뭐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뭐 합동 이런 걸 써가지고 뭐 여기가 두 각이 같다를 만들어냈어. 그럼 그게 정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약속, 우리가 약속한 게 정의인 거고, 약속이 정의인 거고, 그리고 정리가 뭐야? 우리가 아는 사실에서 끄집어낸 게 정리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구분해주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러면 정의예요, 정리예요? 정리겠지, 그지? 정리라고 써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증명을 통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증명을 해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의 정의 있잖아. 뭐 부분집합의 정의.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죠? 부분집합의 정의? 그치?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다 했지, 그치? 그게 우리가 증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 당 정해진 거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구분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증명을 배울 거야. 그럼 이 정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증명법은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그래서 간접 증명법을 얘기를 할 거고 이 간접 증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물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간접 증명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귀류법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는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 뭐 가나다의 어떤 거를 써라.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다 서술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오면 좀 위험하거든요. 다 서술하라고 나오면. 그러면 서술형에 나와가지고 다 써야 되는 거야. 너네가 순서대로. 그럼 조금이라도 틀린다? 그러면 다 감점 요소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얘들아 대우는 P이면 Q이다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대우하면 당연히 뭐죠? 이 친구는? 그치, not Q 이면 not P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가 참이면 얘가 참이잖아. 그래서 대우가 참이면 거꾸로 이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간접적으로 대우를 만들어 놓고 이 친구가 참이네. 원래 것도 참이네. 그렇게 만들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귀류법 같은 경우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P이면 Q 이렇게 되는데 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너 이 결론이 아니야 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이미 알려진 사실에 어떻게 되면 돼요?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 갈 때 우리가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했고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게 거짓이면 원래 게 이제 우리가 참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P가 있고 Q가 있으면 우리가 발례가 뭐였어요? 요게 발례였죠. 괜찮아요? 이 발례가 우리가 P는 성립하는데 가정은 성립하는데 결론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치?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결론을 부정했어.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이거의 바깥쪽이 여기잖아요. 그쵸? 요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거에 모순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자, 요거는 뭐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게. 자, 그 다음에 명제 증명에 사용되는 식인데 요
5가지를 다 익히셔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거 엄청 중요합니다. 얘 뭐라고 돼 있어? 유리수라고 돼 있죠? 유리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 x는 n분의 m. 뭐 이건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m에는 뭐라고 돼 있어? 서로소인 정수 혹은 서로소인 자연수 상관없는데 대신 조심해야 될 건 자연수나 정수 언제 쓰냐? 만약에 평소에는 정수라 쓰는데 근데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이런 건 어차피 여기가 mn이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mn이 양수라고 나올 때. 그때는 자연수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이따가 할 거야. 그 다음에 홀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해봤죠. 2k-1인데 이거 1부터 넣으면 1부터 나오잖아. 그 다음에 2 넣으면 3 나오고.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것도 홀수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근데 얘는 몇부터 홀수야? 1부터 홀수잖아. 그럼 k가 몇부터 들어가야 돼? 0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홀수라고 쓸 수 있어. 하지만 이 i는 옆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k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의미 아닌 정수 요거 아니면 0 이상의 정수 이 2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0 의미 아닌 정수 혹은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고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짝수는 뭐 k는 자연수일 때 2k라고 쓸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앱에서 마찬가지로 3k 쓰면 된다. 요거는 문제 없고요. 자, 근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자, 이거 중요한데 우리가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는 몇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이에요. 요거 4부터가 아니에요. 되게 조심해야 돼. 항상 1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나머지부터 3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 4, 7, 뭐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머지부터 3씩 늘어난다. 근데 이 i는 결국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3k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x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k고 나머지가 1이라 한다면 우리는 x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k고 나머지가 1이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를 예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1인 게 맞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k는 몇부터 넣을 수 있어요? 얘는 0부터 넣을 수 있죠. 왜냐면 1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k는 0 이상의 정수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은 이게 편하죠. 이게 편한데 조금 단점은 얘를 k를 조금 복잡하게 써야 돼. 0부터라고. 오케이? 근데 얘는 조금 우리가 발상하기 힘들어. 하지만 여기서 그냥 3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3k-2는 우리가 1부터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니까 이게 3으로 넣었을 때 나머지가 1. 즉 자연수라고 쓰기 좀 편한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증명해요. 증명하다가 갑자기 k는 하고 여기 네모쳐. 그래서 여기가 자연수냐 0 이상의 정수냐. 요거 물어볼 때 빈칸 추론할 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 주의해 주고. 괜찮아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절대부등식. 자, 요 파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봐요. 자, 여기가 지금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번호로는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 다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익히고 계셔야 돼요. 좀 많죠? 자, 일단 절대부등식 뭐라고 써있니? 어떤 시술이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자, 이거 방정식 버전으로는 뭐라고 읽었죠? 그러니까 어떤 시술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은 뭐였죠? 항등식이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라 읽는 거야. 자, 1번 봅시다.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할 때 저렇게 이용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3이 2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어. 우리 증명은요.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하면 안 돼. 우리는 생으로 그냥 3과 2 중에 뭐가 큰 거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증명을 할 때는 우리가 얘를 빼면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3이 2보다 크다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 증명인 거고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증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느낌이고 정확하게는 이거겠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럼 루트 3과 루트 2는 비교 어떻게 해요? 이대로 빼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빼서 0보다 크다. 그래서 A에서 B를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할 때는 빼서 0보다 크다. 혹은 제곱해서 빼서 0보다 크다를 이용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두 번째. 얘들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사실 A가 무슨 수여야 가능하죠? 실수. 허수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실수의 성질이에요. 실수만 되는 거야, 지금. A, B가. 그래서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거고요. 절대값도 마찬가지고 루트도 마찬가지죠. 루트도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곱, 절대값, 루트는 한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한 세트로 생각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3번도 어떻게 돼 있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고 절대값도 루트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3개짜리도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런 느낌. 자, 4번은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러면 0이다 라고 하면 각각이 몇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0만 있어요? 아니면 딴 것도 있어요? 딴 것도 있죠. 뭐 있죠? 예를 들어? 뭐뭐 넣으면 0이 될 수 있죠? i랑?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될 수 있으니까 0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례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복소수라고 나와 있으면 발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가 되고 반대로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도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곱이 얘는 이제 주의할 게 0보다 클 때요. 0보다 클 때는 제곱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 절대값도 루트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봐주면 돼. 괜찮아? 그 다음에 6번. 자,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아이는 이제 절대값을 증명하는 거거든. 뒤에서 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좀 쉬운데 이 뒤에를 여러분들이 잘 못 익혀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천천히 볼게요. 절대값의 제곱은 당연히 A제곱과 같다 안 같다? 당연히 같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A 절대값, B 절대값 하면 우린 절체 절대값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합칠 수 있고. 자, 요 아이인데 요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절대값은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아니면 뭐 3이야. 이런 아이들 다 뭐로 변해요? 그냥 3으로 양수로 변해버리잖아. 그치? 그럼 양수로 변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음수든 양수든 크거나 같은 게 맞잖아. 괜찮아요? 뭐 마이너스 3이든 크거나 같은 게 맞죠. 0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봤을 때는 전부 다 이쪽이 크거나 같은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은 항상 A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러니까 A, B도 마찬가지가 돼요. 왜 A, B를 했냐? 뒤에서 이거 증명할 때 얘를 알아야 되거든. 얘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당연하다? A, B의 절대값은 A,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어떤 거의 절대값은 항상 그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거 기억을 해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익히기는 어렵겠지만 네, 요거는 순차적으로 좀 익혀주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이제 실전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요런 느낌. 자, 밑에 증명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실제 증명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 1번부터 갈게요. 네, 이 정도면 보이죠? 자, 1번 보시면 얘들아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있으면 이런 거 증명할 때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증명할 때 중요한 거 자, 쌤이 많이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 할 때 나는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 해서 이렇게 했어. 뭐 이따가 다시 알려줄 거지만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자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다시 이렇게 쓰면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왜? 등호를 유지하면 안 되고요. 우린 등호가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가정이야. 그래서 가정에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가 얘랑 똑같은데 그게 실제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되는 거야. 증명은 무조건 등호를 계속 쓰면서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 미리 얘기할게요. 만약 서술에서 저거 썼다 감점 많이 될 겁니다. 요거는. 오케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를 처음에 쓰지 않고 마지막에 써야 된다. 처음에 쓰면서 가면 안 된다.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 하려면 A제곱 플러스 자, 그 다음에 A, BA로 바꿔서 볼게요. 그러면 A의 개수의 절반 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 이 i는 결국 a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곱해서 이 얘 곱하면 얘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 강제로 끼어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이 i를 다시 빼면 되겠죠. 빼고 다시 이제 저기 있는 b제곱을 그대로 더해 놓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뭐로 바뀌어요? 얘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쨌든 제곱 형태 맞지 않냐? 맞죠? 얘도 제곱 형태 맞죠? 자, 요거는 위에 있는 성질 생각하세요.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어땠어? 0보다 크거나 같았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둘 다 몇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0일 때 등호 성립. 자, 증명에서는 무조건 등호 성립 조건 써야 돼. 100%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얘네가 0일 때. 그러면 이게 b가 0일 때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알아서 이 친구는 a 더하기 2분의 b가 0일 때인데 얘가 0이니까 a도 0이겠죠. 그래서 a는 b는 0일 때 등호 성립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얘들아 이거는 공식 많이 봤죠? 얘는 공식이 몇 분의 로? 2분의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a-b, b-c, c-a의 제곱을 다 더한다.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당연히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다. 그래서 몇이 될 때? 0이 될 때, 그치, 등호 성립하는. 0이 될 때 등호 성립하니까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아요. 그러면 A, B 같고 B, C 같고 C, A 같으니까 당연히 셋 다 같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때 등호 성립한다. 자, 세 번째, 이게 문제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저번에도 살짝 했지만 이거 연습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생각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네가 이해는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실제로 써라라고 하면 확실하게 쓸 수 있는지는 나는 장담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원하는 개념은 얘가 왜 성립했을 때 이거 말하면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익혀주세요. 오케이? 요거는 잘 익혀주시고. 자, 일단 얘들아 절대값을 뭔가 계산을 하려면 제곱을 해야 편하겠죠. 왜냐하면 a의 절대값은 항상 제곱하면 그냥 a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계산하자. 그런데 우리는 a가 b보다 크다는 어떻게 증명하기로 했어요? 그치? a-b 혹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증명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갈 거야. 근데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가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근데 절대값을 제곱하면 아까 뭐랑 똑같다고요?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풀어줘.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제곱하면 왼쪽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B의 절대값이 제곱이죠. 그러면 A의 절대값 제곱은 그냥 A제곱으로 바뀌니까 A제곱 B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합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죠? 합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른쪽도 전개하면 얘가 삭제가 돼. 삭제가 되면서 뭐가 남아? 2 절대값 AB에서 2AB를 빼는 거지. 그러면 2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2로 묶을 수 있죠? 그럼 2로 묶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직은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세 번째 말했던 거 뭐였죠? 절대값은 항상 그 원래 거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요 내용을 사용해서 그럼 AB도 어떻게 되겠어? 얘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조건 성립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왔네. 이거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마지막이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항상 절대값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증명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포인트. 얘네들이 어떨 때 등호 성립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등호 성립이란 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는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둘이 어때야 돼? 아니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둘이 같을 때가 이때 등호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떤 절대값이랑 얘랑 같다란 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할 때 이거 부호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그냥 3, 0, 마이너스 3 넣어서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아예 외워서 들어. 그게 훨씬 편해. 그래서 3을 넣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값 3이랑 3이랑 같죠? 0은 같지? 마이너스 3 절대값 하면 몇이야?
3이잖아.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다 되고 0도 돼. 근데 마이너스 안 돼. 그러니까 플러스 0만 되니까 이 안에 게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그때 등호 성립한다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막 가 이렇게 해놓고 밑에 가 이렇게 해놓고 1번에 A, B가 0보다 크거나 때 A, B가 0보다 작거나 때 이거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유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결국 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우리는 이 제곱을 넘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제곱을 넘기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요 y는 제곱이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우리는 원래 게 크거나 같다. 이거는 어떤 거 쓴 거야? 5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b보다 크다. 이걸 쓴 거예요. 이거 5번에 있어요. 아까 위에 배운 거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연결이 다 돼야 돼. 저거 안 되지 않아요? 음수 들어가. 그쵸? 음수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좋은 지적이야. 음수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죠. 양수일 때만 되죠. 양수일 때만 돼. 그런데 지금 이 친구를 다시 보세요. 이거 음수일 때만 되잖아요, 얘들아. 맞아요? 근데 절대값이라는 얘기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돼. 잘했어,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따 문제 풀 건데 만약에 부등호의 방향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제곱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둘 다 양수여야만 제곱해서 빼서 가능해. 둘 다 양수여야만. 이게 만약에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거는 범위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얘가 양수인 경우랑 양수이거나 0인 경우랑 아니면 음수인 경우랑 이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오케이? 요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요 문제. 그래서 요런 이해됐어요? 요거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산술기야. 가기 전에 좀 문제부터 풀게요. 너무 바로 다 때려 넣으면 힘드니까 문제부터 갈게요. 필수 예제 1번. 근데 요거는 도전 한번 조금 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뭐 아직은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네, 10초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아직 못 풀어도 괜찮아.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이 친구를 증명을 한대요. 자, 일단 증명법에는 우리가 간접 증명법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있다고 했지. 첫 번째 뭐였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두 번째는 귀류법. 귀류법은 뭐였죠? 결론을 부정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이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명제 대우는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겠죠?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하는지도 봐야 돼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구나.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뭐였냐?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거였어요. 요 내용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이 보여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대우를 이제 해봅시다. 그럼 이 대우는 이 친구 대우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뒤에 거를 뭐 해야 돼? 부정해서 써야 되죠.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라고 이제 했으니, 부정했으니 n이 3의 배수가 아닌 걸로 잡아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잡느냐? n이 3의 배수면 3k잖아.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잡으면 되는데, 잘 들어요. 그러면 3k가 아니라 뭘로 잡을 수 있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로 잡을 수 있고요. 혹은 3k 마이너스 1과 3k 마이너스 2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이고 문제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k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 한 쌍에 3k 마이너스 2가 같이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i는 뭐겠어요? 당연히 3k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랑 한 쌍이 돼. 얘랑 똑같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한 쌍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쓸게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 쌍이고 요렇게 한 쌍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쌍이냐면 이 친구는 나머지가 1인 거. 3 빼니까 똑같죠? 이게 나머지가 1인 거고요. 얘네 두 개가. 얘네 두 개가 나머지가 2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갈게요. 이때 n제곱은 있죠? 뭐 하란 얘기야? 양변 제곱하란 얘기야. 뭐 하라고요? 양변 제곱해라.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3k 전체 제곱이다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가장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뭐 옆에나 밑에 써주세요. n이 뭐라고 돼 있어? 3k-1이면 이 아이를 뭐 해라? 양변 제곱하라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세요. 저기 뭐가 나왔으니까 n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서 가야 돼요. 잘 봐. 근데 내가 제곱했잖아요. 제곱을 했어. 내가 이거 왜 제곱한지 알아요? 왜 제곱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 지금 왜 제곱했는지 바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얘를 안 봐서 그래. 자, 봐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우리 가정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맞는 거잖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n제곱을 한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제곱도 3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3으로 묶어야 돼서 3으로 묶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 의도를 알아차리면서 가야 돼요.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n을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양변 제곱하면 n제곱이 뭐가 돼요?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로 묶어야 돼? 3으로 묶어야 돼. 왜?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맞아요?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몇 나와요? 그치? 3k제곱 마이너스 2k죠. 그 i가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죠. 왜? 나머지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에는 뭐가 들어간다? 3k제곱 마이너스 2k.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또는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도 또는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k-2를 제곱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k-2를 제곱해서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쓰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n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죠. 자, 그런데 우리는 3으로 나는 뭘 보는 거야? 나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3으로 나는 나머지는 뭐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0, 1, 2. 결국 4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3으로 묶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3 더하기 1로 보면서 우리가 이걸 3으로 묶어야 됩니다. 따랐어요? 그러면 3으로 묶어서 뭐가 돼요?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플러스 1이 돼야 이 친구가 나머지인 거고요. 얘네 둘이. 그럼 얘네 둘이 나머지인데 그럼 뭐가 몫이겠어요? 이게 몫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몫은 얘가 되겠죠.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그래서 아마 얘가 다를 거예요. 플러스 1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맞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라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쉬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자, 이게 얘들아 뭐라고 써있니? 0 또는 자연수라고 돼 있죠. 사실 이건 좀 쉽지 않아서 어려워서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0 또는 자연수일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쉽진 않거든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쉽냐면 쌤이 이제 팁을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저는 묶습니다. 저거 K로 묶어요. 첫 번째 거는. 그럼 K로 묶으면 뭐가 돼? 3K-2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친구는 몇몇 넣었을 때 0 돼요? 0이면? 0이나 3분의 2 넣었을 때 0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함수처럼 생각하고 이차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0하고 3분의 2로 만나잖아. 근데 우리는 K를 몇부터 넣기로 했어? K를 자연수니까 그렇지 몇부터 넣기로 했어? 1부터 넣기로 했죠. 그럼 1부터 넣는 거니까 1 넣어보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2 넣어보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다양수죠. 무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자연수가 맞는 거야. 왜냐면 자연수랑 자연수 뺐는데 어차피 양수네. 그럼 자연수겠죠. 그래서 자연수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 0도는 왜 나왔냐? 얘 때문에 그래요. 저 친구는 묶으면 어떻게 돼요? 3k-1과 k-1이죠. 그럼 얘는 근이 몇이랑 몇이야? 3분의 1이랑 1. 그치 3분의 1이랑 1이야. 그러면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3분의 1과 1인데 1 넣으면 몇이에요? 그냥 0이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양수. 3 넣으면 양수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결국 이 친구는 0 또는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물론 쉽진 않아요. 요런 부분이야. 그래서 0 또는 자연수가 왜 나왔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혹시나 가로쳐져 있다 그럼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요거는 추가적으로 체크하세요. 네, 요거는 쉽진 않아요. 네, 요게 요 부분. 요 부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쉽진 않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건 당연히 요거예요. 요게 제일 잘 나오고 밑에 게. 자, 그럼 어쨌든 3으로 묶었을 때 우리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몇? 둘 다 1.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맞아 틀려?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3의 배수가 아니다 써있나요? 그렇죠.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맞겠죠. 3의 배수가 아니다 써주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그러면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맞아 아니야? 맞는 거죠. 이거 맞았으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 제가 얘기한 게 나왔죠. 네, 귀류법이고 이거 증명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쵸. 해야 되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써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서술형 버전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쉽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봅시다. 그러니까 물론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조금 확대합시다. 네,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가정이야? 루트 3이 가정이고요. 얘가 결론인 거야. 루트 3이 무리수. 그러면 결론을 뭐 해서? 부정. 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죠? 루트 3이 유리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이제 라고 가정 이 정도면 쓰면 돼요. 뭐 라고 가정하자. 뭐 라고 가정 이렇게. 루트 3이 무리수라고 가정.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무슨 법을 이용한 거다? 귀리법 이용한 거예요. 결론 부정했으니까. 그래서 그 결론을 부정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이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갑시다.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했어요. 얘들아, 개념 또 생각해야 돼요. 유리수 개념 뭐였죠? 루트 3은 하고, 그쵸? 근데 뭐분의 뭐? 일단 n분의 m. 그러면서 mn은 뭐다? 그치? 서로 소인 이제 하면 되죠. 하고 정수 썸 쓰면 돼요. 근데 뭐 여기서는 사실 정수든 자연수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수라고 갈게요. 얘는 상관없어서. 자, 그러면 요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잠깐 네모 치세요. 왜 네모 칠까요? 빈칸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빈칸이 나온다? 이런 데 빈칸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뭐 당연히 여기도 빈칸 나올 수 있겠죠. 빈칸 의심되는 게 되면 다 네모 칠게요. 갑자기 뭐라고 가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푸냐면 이 분모를 뭐 하면 되냐면 넘기면 됩니다. 넘겨서 쓰는데 m을 먼저 써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m은 루트 3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양변 제곱을 해줍시다. 그럼 m제곱이 3n제곱 이렇게 나와요. 따라왔니? 그러면 m제곱이 3n제곱이라는 건 m제곱이 몇의 배수라는 거야? 그치? m제곱이 3의 배수. 이면 이거 잘 기억해요. 이건 매트를 기억해야 돼. 제곱이 3의 배수다? 그러면 무조건 원래 아이도 3의 배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건 아예 기억하세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한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놓고 있는 게 좋아요. 아예 기억해서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밑으로 계속 써야 돼요. 저는 이제 칸이 없어서 옆에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m이 3의 배수라는 힌트가 나왔어. m이 3의 배수. 그러면 이 친구도 당연히 뭐 네모 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럼 m이 3의 배수야. 얘들아, m이 3의 배수면 m을 뭐라고 가정할 수 있니? 3 무엇으로? 그치? 3 이제 k로 가정할게요. 그럼 k는 저기 m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는 자연수로 할 거야.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k가 자연수야. 그럼 m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이 식을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바로 밑에 썼어야 돼요. 바로 밑에 썼을 때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대입한다는 생각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어떻게 할지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네, 요거 대입한다. 뭐를 대입한다? m은 3k란 걸 대입한다. 그래서 당연히 3k 같은 것도 이제 뭐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했어요. 저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3k의 전체 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3n 제곱이 3k의 전체 제곱 되니까 그게 9k 제곱이겠죠. 따라서 n 제곱이 뭐가 돼요? 3k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n제곱이 3k 제곱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고 똑같이 쓰면 돼요. 저 멘트.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뭐다? 3의 그렇지. 배수이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한 80%는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빈칸 의심되고요. 자, 빈칸으로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안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n제곱이 뭐냐고 나와. 이때 조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대입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케이? 요 부분 잘 찾아주시고 요거 빈칸. 요런 데가 좀 찾기 쉽진 않을 거다.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 나왔으니 우리는 뭘 해야 되고 m도 3의 배수, n도 3의 배수예요. 그러면 m, n이 3의 배수이므로 우린 mn이 어떤 수라고 가정했었죠? 저기? 그 조금 더 앞에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가정했었죠. 그쵸? 그러면 둘 다 3의 배수야. 그럼 뭐 6이랑 9야. 그럼 서로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mn이 서로 3의 배수이므로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라고 쓰면 되죠?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쵸?
왜냐면 저 친구는 실제로 서로소가 아니고 3으로 약분이 되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들어가는 아이고 따라서 땡땡땡 이제 뭐하라고 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건 거죠. 이제 알려진 사실의 모순이 된 거죠. 여기 모순이 된 거고 그러면 땡땡땡 하고 그냥 원래 거 쓰면 돼요. 루트 3은 뭐다? 그래서 무리수이다. 왜냐면 유리수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 실제 서술할 때 이렇게 하면 다 맞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패턴을 익혀주셔야 돼요. 요거는 저도 당연히 조금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패턴 외울 때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 요런 거 좀 기억해 주면 좋고 처음에 이제 유리수 쓸 때 이런 거 쓰는 거. 그리고 요거 대입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멘트들 쓰는 거. 그 정도로 좀 나누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체크 다 했니? 괜찮아요? 넘어갈게. 질문 있는 거 있어 혹시 여기? 괜찮아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 2-2번 갈게. 자, 요거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 아이긴 한데 혹시 나온다면 쉽진 않아서. 자, 루트 3 가가 좀 어색한데? 루트 3, 2 무리수임을 이렇게 돼 있겠죠. 해서 1 플러스 루트 3은 무리수이다. 그러니까 참임을 유리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하래. 자, 일단 얘들아 이거임을 이용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맞다는 거야, 틀린다는 거야? 이건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가정하는 거고. 근데 명제는 얘가 무리수이담을 이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결론 부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결론 부정해야겠죠. 얘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그치. 1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라고 가정. 1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야. 그런데 유리수의 성질 얘는 뭐냐면요. 요거 기억하세요. 얘들아 유리수끼리 더하면 뭐야? 유리수. 빼면 유리수. 그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아이에서 어떻게 하면 루트 3 만들어져요? 얘에서 뭘 빼면 되죠? 1 빼면 되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빼야 되는 거니까 그걸 예측하면서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 이므로 그 유리수의 성질이 지금 이거 쓴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 빼기 유리수가 유리수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 거기서 유리수라는 1을 빼면 그 루트 3도 유리수일 거 아니냐. 그런데 루트 3이 무리수라고 이미 정확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 있는 거야. 그 알려진 사실의 모순이 아니야? 모순이죠.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루트 3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이다. 하지만 하지만 써도 되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루트 3은 무리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므로 이거는 뭐 가정한 게 아니니까 모순이므로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얘는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 뭐다? 무리수다. 무리수이다. 하지만 부산은 무리수라는 사실이 있지. 응? 무슨 말이야? 미수가 아니고 미수. 네? 하지만 응. 루트삼은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라는 사실 자체의 모순이라고. 아,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리수라는 그 사실의 모순이다. 맞지 않나요? 그럼 내 순간 내가 국어를 좀 이해 못한 줄 알았어. 맞죠? 틀린 거 아니죠? 뭐 오해할 수 있긴 한데. 잘 써주세요, 이거는. 됐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증명 쪽이 요거는 빈칸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도 증명이 다 있네요. 요거를 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거 증명. 등호 성립 조건도 다 쓰래요. 3-1번. 자, 얘는 이미 나왔으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뭐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 이 친구는 증명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대로 써야 돼요, 일단. 바로 여러분들 바로 완전 제곱식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완전 제곱식 하면 되죠. 그러면 얘 a의 개수 절반 2분의 b 전체 제곱하고 뭐를 빼는 거야? 얘를 다시 제곱한 걸 빼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원래 있는 b제곱을 더하는 거지, 그지? 이 아이가 다시 정리를 한다면 a 더하기 2분의 b 제곱이 4분의 3b 제곱과는 같을 거니 이 아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쓰는 거야. 그리고 그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쓰는 거야. 그러면 등호는 어디서 성립하는가? 각각이 몇이 될 때? 0일 때, 그치? 그러면 왼쪽부터 보다는 오른쪽부터 하는 게 낫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b는 0이고 알아서 여기는 이제 0 되면 a가 0 될 테니까 그래서 뭐구나. a는 b는 0일 때 등호 성립.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할만하죠? 요 정도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3-2번 이것도 아까 있었던 거네요, 그죠? 금방 합시다. 네. 요거는 얘들아 뭐 하면 되고?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하면 되죠. 자, 그럼 이 친구를 그대로 적자고 했어요, 항상. 자, 이 a는 뭐랑 같고? 2분의 1과 같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 i는 0보다 항상 어떻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은데 그 등호는 언제 또 성립하는가? 각각이 몇일 때? 0. 그러면 a, b, b, c, c, a 같으니까 a는 b는 c일 때 등호 성립하겠죠. 이런 거 주의할 게 0은 안 돼요. 는 0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아까 했던 거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절대값이면 뭘 해서 증명해야 돼?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곱하면서 였다가 쓴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제곱끼리 빼야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써야 돼? 제곱에다가 그대로 쓰세요. 처음에는 빼기로 가야 돼요. 해서 이 아이를 제곱해서 뺀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는 뭐가 되는 거고? 얘는 잠깐만요. 미안해. 이거 잘못 썼구나. 소리. 전체 제곱이죠. 네, 전체 제곱을 해주시고 그러면 요건 이제 a 절대값의 제곱, 왼쪽 제곱 2 a 절대값,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전체 제곱으로 그냥 바꿔주면 되죠.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a 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a 절대값 ab로 바꾸고 b제곱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그냥 전개해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처음에 꼭 절대가 붙여야 돼요. 어디요? 여기 두 번째. 여기요? 여기? 여기야. 여기?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쓰는 게 나은 거고 내가 혹시 감점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말도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a제곱해도 문제는 없을 거야.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삭제돼야 안 돼요? 되죠? a제곱 b제곱 그러면 2로 바로 묶어요. 절대값 a, b 빼기 ab.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거기까지 쓴 다음에 이 i는 우리가 절대값 AB랑 AB는 항상 어떻다는 사실? 왼쪽이 더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하다고 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요. 자, 등호 성립 조건 씁시다. 그럼 등호는 당연히 언제 성립하겠어? 절대값 AB랑 같을 때죠. 그거를 그냥 뭐 여러분 밑에나 옆에나 근데 아니 하면 조금 옆에 공간에 써주시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증명 과정 쓸 땐 그런 걸 안 써요. 원래 이런 것도 안 써도 돼요. 여기도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옆에다가 쓰세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 AB가 AB랑 같을 때는 쌤이 어떻게 해서 판단할 때는 몇을 넣어봐라? 그냥 3부터 3, 0, 마이너스 3 넣으면 생각하기 쉽다. 요거는. 그럼 절대값 했을 때랑 그냥이랑 같은 거는 어떤 수일 때? 양수랑 0일 때죠. 음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양수랑 0만 되네. 요건 증명 과정이 안 써도 돼요. 옆에 쓰는 거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AB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거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 쓰면 돼? AB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대 등호 성립. 요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절대값부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연습을 좀 잘 해주시고 4번 갈게요. 쌤이 아까 얘기한 그 절대값이에요. 자, 요게 좀 쉽지 않은데 천천히 잘 보세요. 얘들아, 방금 했던 증명은 이 둘 다 쌤이 뭔가를 까먹었죠? 뭘 빼먹었죠 지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뭘 안 했죠? 네, 그렇죠.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네, 그래서 따라서 여기도 다 써야 돼요. 그 밑에다가 쓰세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과 뭐가 같으므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이 같으므로 땡땡땡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같으므로가 아니라 왼쪽이 크거나 같으므로 그래서 얘가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네, 저까지 써야 마무리가 되고 자, 3-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확실했었어. 그래서 저희 제곱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게 큰지 이게 큰지 몰라요. 그래서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로 나눠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을 때로 갈게요. 즉,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린 제곱해서 계산 가능 불가능?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곱해서 빼볼게요. 이 i를 제곱해서 빼기 요 i의 제곱 하고 등호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얘는 전체 제곱으로 갈게요.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주고 합칠 수도 있고 절대값 풀어주고 전개를 할게요. 그럼 a제곱 b제곱끼리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겠죠. 네, 사라지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로 묶을 거거든요. 이제 지금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서 절대값 a, b 하고 얘는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이 친구는 이렇게. 자, 우리 생각 잘 합시다. 그럼 이 친구는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다 맞나요? 얘는 어때요? 0보다?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거나 같죠? 그럼 얘가 0보다 어떤 거야? 크거나 같죠? 근데 앞에 뭐가 달려있니?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로 써야 돼요? 작거나 같다로 가야 돼요. 네, 이거 주의해 주세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겠죠. 그래서 저거랑 똑같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고 등호성리 조건 써야죠. 그럼 등호성리 조건은 그치? 이거 둘이 같을 지죠. 근데 아까 해봤지? 그치? 요거는 그냥 바로 쓸게요. 그래서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성립인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 이 I는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다? 절대값 A, B가 A, B랑 같아서 나온 거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뭐 쓸 때는 그냥 3, 0, -3 이런 거 넣어서 판단을 해보세요. 자 마무리까지는 해야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따라서 이 전체 제곱이 요것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얘는 제곱을 풀어도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더 클 때 반대로 따라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보다 작을 때로 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친구가 0보다 작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대? 근데 얘들아 절대값 상승은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0보다 작다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그 0보다 항상 뭐가 더 크거나 같다? 제가 더 크거나 같죠? 따라서 되죠? 얘가 얘보다 작겠죠? 이렇게 증명. 그러니까 얘는 증명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뭐 문제 없어요. 이렇게. 따라서 그러면 뭐가 되니까 땡땡땡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1, 2에 의하여 땡땡땡 뭐라고 한다? 이 아이가 성립을 한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다. 끝.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과정으로서 하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빈칸이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좀 잘 익혀주시고. 이해 안 된 거 혹시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얘들아 여기 지금 두 가지 파트 있죠. 하나는 뭐라고 써 있어?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뭐 아니면 산술평가 기하 평균 부등식. 그리고 밑에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어. 자, 근데 미리 좀 얘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너네 이제 2학년 때도 어차피 또 할 거잖아요. 수학을. 그쵸? 근데 저 산술기하는 쭉 써요. 계속.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고 2학년 2학기 때도 뜬금없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은근 잘 나와요. 은근 잘 나와서 쟤는 완벽하게 익히고 있어야 되고 쌤이 이거는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해줄 거거든요. 이거는 쌤이 이제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는 학교에서 아마 이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쌤은 이거를 좀 분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고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그리고 코시-슈바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이때 배우면 끝나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산술기하랑 코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산술기하랑 코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건지 이걸 쓰는 건지 잘 모르고 그래서 산술기하가 뭐 때문에 어렵냐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지수로그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 거기서도 산술기하가 뜬금없이 나오는데 산술기하 쓰라고 안 나와요. 갑자기 뭐에 최소 구하라고 해. 근데 산술기하 봤더니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언제 쓰나를 제가 알려드린 걸 그래서 중요시를 여긴 거예요. 이게 그 교과서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강조를 많이 할 거야. 잘 봐요. 일단은 패턴부터 익히자. 맨 위에 여기 보이죠? 여기. 요거는 확실하게 익혀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공식인 거야. 공식이고
네,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이건데 하기 전에 산술 평균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 평균이에요. 평균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0과 70의 평균은 60이다 이런 거 있죠? 그 평균이 2분의 50 더하기 60, 70이잖아. 그런 느낌이고 기하 평균은요 사실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1하고 3하고 9는 이제 나중에 뭐 등비수열해서 3을 곱해서 이제 간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의 평균이 이거라는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얘랑 얘랑 곱했는데 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평균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게 기하 평균이고 이걸 넘기면 이제 루트가 돼서 A랑 B의 이 평균 이제 루트 요 평균이 얘가 된다.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기하 평균이야. 그러면 원래 평균이 이게 몇이에요? 5죠. 그거보다 원래 작거나 같아요.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평균이 5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잖아. 근데 그 기하 평균은 그거나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산술 기하 평균은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부등식은 무조건 산술 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 오케이? 이거는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다 한 거 이거 다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요. 얘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언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야. 그래서 기억하실 거 첫 번째는 조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야 돼. 조건이 뭐라고요? 그치. 둘 다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공식 뭐야?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이 2를 넘기는 게 우리가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바꾼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I를 써먹을 거고 요게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고 세 번째 등호 성립은 언제 되냐? 이게 같을 때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등호 성립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증명이 있는데 증명을 쌤이 이제 못 써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증명은 우리가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뭘 뺀다? 이 친구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래서 이 I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4AB가 되고요. 그러면 이 안에 거를 계산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 오케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 I는 그러면 뭐가 돼요? B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항상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럼 이거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몇이겠어요? 이거 0일 때 등호 성립 조건일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B일 때 등호 성립인가? 뭐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이제 제곱 이 왼쪽 제곱이 오른쪽 제곱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여기까지 맞나요? 그래서 증명은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술기하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왜 항상 성립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 쓰나인데 이거 잘 봐요. 이 언제 쓰나가 사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90% 이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가 일정할 거야. 이쪽이 일정하든 합이 일정하든 이 곱 형태가 일정하든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합이 일정하자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10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가 10이면 얘들아 이거 합이 일정하죠. 그럼 뭐 3 더하기 7이든 4 더하기 6이든 뭐 3.5 더하기 6.5든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때 곱을 알아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는 더했을 때 10이죠. 근데 곱했을 때 몇이에요 그러면? 20일 나올 거 아니야? 4하고 6은 24, 5하고 5는 25죠. 6하고 4는 24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가장 커요? 5일 때 가장 크죠. 5일 때 가장 최대가 되는데 그때가 A랑 B랑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을 때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등호 성립이 결국 그 최대가 될 때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한번 넣어볼게요. 10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10이 2루트 AB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B가 지금 10이었으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5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25가 A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AB의 최대값이 25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는 거고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25랑 AB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둘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5랑 5가 됐대. 요런 느낌이야. 괜찮아? 요게 산술기예요. 그래서 언제 쓰는 거 얘들아? 합이 뭐 할 때? 일정할 때. 상수로 나와 있을 때. 일정할 때 곱의 뭐 구하는 거다? 최대 구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그래서 뭔가 일정해야 돼요. 두 번째. 곱이 일정하다고 하자. 그렇죠? 그럼 곱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A, B가 16이라고 가자고. 그러면 1, 16, 28, 44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얘네를 해봐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17, 18이잖아. 그러면 언제 가장 작아? 같을 때, 그치? 44일 때 가장 작죠? 그러니까 우리는 곱이 일정할 때는 뭐가 최소가 된다? 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둘이 같을 때.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이 i가 2 루트 ab가 16이죠. 16 쓰면 이 친구 4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8이잖아요. 그럼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i가 이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근데 언제 최소가 된다? 4, 4 똑같은 거 넣었을 때가 그 ab가 4, 4. 그러니까 ab가 16일 때 얘가 4, 4를 넣어야 최소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합이 일정할 때는 뭐 한다? 곱의 최대 구한다. 뭐가 일정할 때? 곱의 최대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요거를 인지만 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고2로 넘어가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거 봤다?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거의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 혹은 이거야. 산술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 같은 걸 구하면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우리는 등호 성립할 때가 뭐야? 최대일 때나 최소일 때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거야. 문제에서 여러분들 필수 예제 4-1번만 보더라도 지금 최소값과 그때 AP 값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때란 멘트가 결국 그 최대일 때 최소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일 때 최대일 때가 그때, 즉 등호 성립일 때예요. 따라서 그때가 나오면 등호 성립 조건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옆에 뭐라고 돼 있니? 산술기하는 합골부터 쓰기 시작한다 돼 있는 거 보이나요? 합골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 문제가 a 더하기 4b거든요. 여기서 바로 산술기하 해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a 더하기 b가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코시도 원래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산술기하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산술기하 4번 한번 가고요. 코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앞에 잠깐 보세요. 코시는 여러분들 저기 보면 곱 형태 있니 없니? 코시 슈바르츠 공식이 이거거든요. 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곱해진, 그러니까 지금 뭐 AX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다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합이나 어떤 뭐 A 더하기 B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곱합 관계일 때 코시를 쓰는 거라서 곱이 없을 때 그래서 이런 걸 산술기하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이따가 구분 다시 할게. 자, 잠깐만요. 미안한데 그냥 코시를 하고 할게요. 왜냐면 내가 산술기하 문제 중에서 코시를 쓰는 문제가 있어서 코시를 쓰고 할게요. 미안해요. 자, 코시 슈바르츠 한번 갑시다. 자, 이 친구는 이것도 절대부등식인데 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자, 위에는 AB가 0보다 크다고 했어. 근데 얘는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음수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관없고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더하기 BY보다 즉 여기 AX가 여기로 오는 거고요. BY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요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등호 성립은 조건이 요거예요. 여기분의 여기. 위치를 기억해야 돼요. A분의 X가 B분의 Y랑 동일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위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증명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자, 이거는 뭐 이미 제곱돼 있으면 그냥 뺄게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뭐가 된다? AX 플러스 BY가 된다. 요거를 제곱해서 빼자. 그러면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하면 A제곱 X제곱 2AX BY B제곱 Y제곱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삭제될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삭제되니? a제곱 x제곱과 b제곱 y제곱이 삭제되죠. 자, 그러면 이 i를 그대로 bx의 제곱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y의 제곱이라 쓰는데 가운데다 이걸 쓸 건데 이걸 순서 맞춰서 bx, ay 순서대로 쓸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bx와 ay 순서대로 쓰고 요걸 이제 곱한 형태로 이렇게 볼게요. 플러스. 자, 그러면 이 i는 결국 얘들아 제곱 빼기 이 뭐뭐 빼기 제곱이잖아요. 이거 이런 느낌이죠. 요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야. 요 느낌을 생각해서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앞에서 뒤에를 뺀 거의 제곱이겠죠. 요런 느낌이 되니까. 따라서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다. 근데 등호 성립은 그럼 언제 하는 거야? 얘네 둘이 똑같을 때 하는 거죠. 따라서 ay는 bx일 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저기서 볼 때 좀 어려우니까 얘를 a를 밑으로 넘기고 즉 a를 양변에 나누고 그 다음에 b를 양변에 나눠서 잠깐만요. b를 양변에 나눠서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남는 게 a분의 x가 b분의 y랑 똑같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등호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등호 성립. 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뭐 그러면 따라서 마지막만 쓰면 되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과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곱했을 때 뭐가 된다? ax 플러스 by보다 그거나 같다. 제곱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기 잘 익혀주시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코시 슈바르츠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제곱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코시를 보통 쓰고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게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곱이 있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하나짜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있는 거 각각의 문자를 제곱해서 여기가 나오는 그런 제곱합 관계가 서로 제곱합의 관계가 있어야만 이런 코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들어가면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가요. 왜냐면 문자는 뒤에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는 요 뒤에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 자리에 쓰는 거야. 오케이?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대충 쓸게요.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친구를 어떻게 쓰냐? a제곱, b제곱 이렇게 쓰고 앞에는 그냥 이렇게 써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워서 쓰고 크거나 같다 하고 요즘 2a, 3b죠. 근데 여러분들 패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ax면 ax. 그래서 동그라미 a면 2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럼? 3이겠죠? 동그라미 3이 3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그냥 동그라미 쳐서 갑니다.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는 언제 쓰나? 자, 코시 슈바르츠는 여러분들 제곱합 관계일 때 쓰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0보다 크다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 산술기가 의심하고 없으면 코시 의심하면 되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의심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곱이 없으면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시를 쓰잖아요. 산수를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심을 하면 돼요. 뭐 확신은 아니고. 그래서 제곱합 관계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저거 구분할 때는. 네.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4번. 자, 이거 해볼 건데 이건 같이 갈게요. 자, 얘들아 A, B가 3이래. 얘들아 그럼 뭐가 일정한 거야? 곱이 일정한 거야. 자, A 더하기 4B의 최소값이래. 그럼 뭐의 최소야? 합의 최소다. 쓰세요. 곱이 일정할 때 뭐의 최소다? 합의 최소. 무슨 구조다? 산술기한에 바로 들어가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산술기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는 거 그냥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이 원래는. 할게요.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산술기하는 합을 먼저 쓰라고 했거든요.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써야 돼요, 일단. 자, 근데 쓰는데 문제는 이게 서술형이면 사실 얘가 먼저가 아니고 서술형이면 각각이 0보다 크다를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되고요. 4B가 0보다 크다를 여기다가 해야 됩니다. 서술형이면 이걸 안 쓰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는 거야. 이게 0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 써야 돼. 네. 굳이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서술하는 거잖아. 서술하는 입장에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큰지를 모르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갑자기 뭐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나와. 그럼 이런 것도 곱이 일정하거든요. 곱하면. 그럼 얘가 0보다 큰지는 지금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 그래서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얘를 산술기하 바로 공식 쓰면서 몇? 2루트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가 여기로 오는 거죠. A, B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돼요. A 곱하기 4B. 처음에는 그냥 씁시다. 뭐 4AB라고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B가 몇이라 나와 있어? 3이라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3이니까 얘는 곱해서 몇이구나? 12.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뭔 거야? 2루트 12인 거잖아. 그럼 얘는 하고 써야 돼. 크거나 같다가 아니에요. 크거나 같다가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를 2루트 10이라고 쓰고 정리하면 4루트 3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봐야 돼. 얘가 4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얘보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뭡니까? 4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때가 나왔네. 그때는 무슨 조건 쓰는 거라고? 등호 성립 조건. 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해? 그때가 뭐야? 최소 1대잖아요. 최소 1대가 얘가 는될 때 얘기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면 잘 들어요. 팁이야. 그때가 나오면 등호 성립할 때잖아. 그럼 그거 그냥 는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냥 는이 그때 A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4B가 4루트 3인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때야 된대? 얘네들이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다가 등호 성립 조건이었죠. 맞아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그러면 여러분들 같아야 돼. 근데 는 몇이라고? 4루트 3이네요. 그럼 각각이 몇일 수밖에 없다?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루트 3. 그러면 끝났죠? 각각이 이제 같으면서 더해서 4루트 3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A가 뭐가 됐죠? 2루트 3. B는 4B가 2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AB 값까지 구한 거야.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이고 당연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1번을 쓴 건 저희 2번도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도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서술하려면 어차피 이걸로 가야 돼서 이게 메인이 돼야 되고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 좀 빨리 풀 수 있다 싶으면 이걸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메인은 뭐라고?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게 무조건 메인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거 다 이렇게 풀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A 더하기 4B가 어때야 된대요, 지금? 최소가 돼야 된대지. 그러면 이거 이제 산술기하를 해야 돼. 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최소인데 그럼 여러분들 언제 그러면 최소가 되죠? 둘이 어떨 때? 같을 때죠. 그럼 이거 확실하게 같으니까 A랑 뭐랑 같아요? 4B랑 같은 거죠. 근데 저 A, B가 몇이래? 3이라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에 A에다가 4B 넣고 풀어도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럼 B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B가 몇이야? 그치. B제곱이 그치. B제곱이 몇이니까? 4분의 3이니까 B가 풀마 2분의 루트 3인데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만 써도 되죠. 맞아? 0보다 크다는 얘기 있으니까. 그럼 A가 뭐겠죠? 당연히 이걸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이거 올렸다가 그러면 a가 2루트 3이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잘 들어요. 최소값은 둘이 어때야만 된다고? 그럼 하나라도 알면 이거 하나 몇이에요? 2루트 3이죠. 그럼 여기도 몇이겠어요? 2루트 3이에요. 더하니까 4루트 3 나와. 요렇게 최소 구해야 돼요.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최소값을 바로 4루트 3이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요거 그냥 팁인데 근데 중요한 건 왼쪽이 메인이에요. 항상 왼쪽 방식으로 풀도록 노력하세요. 오른쪽이 메인이 돼서는 안 돼. 요거는 네 서술형 할 때도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갈게. 자, 얘들아 요것도 개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개념 찾아봐. 뭐가 어때요? 첫 번째 합이 그치 합의 일정 쓰세요. 두 번째 얘는 어때요? 그렇지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뭘 쓴다? 산술기하를 쓴다.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합을 먼저 쓰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당연히 이제 a가 0보다 크다 4b가 0보다 크다는 해야 되고요. 얘가 얘가 이제 크거나 같다 합니다. 뭐보다? 2루트 네 a 4b겠죠. 근데 이제 ab의 최대값이고 a 더하기 4b가 2니까 이 친구를 그냥 2로 바꾸는 거겠죠. 첫 번째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2니까 양변 약분하면 1 이렇게 되나요? 4ab 그럼 양변 제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넘기면 4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끝나는 거고. 네, 요게 최대값. 그다음 여러분들 등호성리 조건 쓰면 되죠. 등호성리 조건은 뭐랑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AB.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등호성리 조건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A랑 4B가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요렇게 같아야 돼요. AB가 되나? 맞아요? 그래서 A랑 4B가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등호성리 판단해. 그때 는이라며. 근데 어차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가 같다고 바로 해도 돼요. 그럼 각각 몇인 거야? 1인 거죠. 1. 따라서 A가 1이고 4B가 1이네. 즉 B가 4분의 1이겠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바로 등호성리 조건도 해볼게요. 자, 등호성리 조건으로 바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얘는 등호성리 조건 바로 하면 쉬워요.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A, B의 최대값이에요. 얘들아 최대값 나오려면 우리가 합에서 산술기 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각각 몇이겠어요? 바로 1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A가 1이고 B가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1. 그래서 최대값이 뭐가 되는구나? 4분의 1이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왼쪽을 무조건 권장합니다. 권장은. 오른쪽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문제마다. 자, 3번 갈게요. 자, 3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풀지가 아닌 개념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개념 찾아보세요. 일단 무언가의 최소값이야. 근데 지금은 최소값인데 2차 함수는 아닐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의심해야 되고 코시 슈바르트를 의심해야 돼요. 근데 그 둘 중에 뭘까 했을 때 우리는 제곱합의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맨 위에 A가 0보다 크다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진 문제라 A가 0보다 크다가 있거든요. 이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가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곱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의심하고요. 산술기하는 근데 뭔가 일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럼 이 친구는 얘들아 뭐가 일정할 수 있을까? 합이 일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이 일정할 수 없죠. 왜냐면 얘가 A에 따라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뭐의 최소예요, 지금? 합의 최소죠. 그럼 뭐가 일정할 때? 그럼 얘가 일정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야. 얘 곱해서 일정하려면 뭐가 돼야 돼? 약분이 돼야 돼요. 그럼 약분 되려면 분모를 바꿔야 돼요? 분자를 바꿔야 돼요? 분모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이거 못 바꾸죠. 얘는 가만히 있는 애잖아. 얘는 바꿀 수 있죠. 더하거나 빼서.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약분 되려면 뭐로 바꿔야 될까? 생각해. A
플러스 2로 바꿔야 되죠. 왜? 이게 4a 곱하기 플러스니까. 그래서 얘를 4a 플러스 2 이렇게 봐야 되니까 얘를 a 플러스 2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게 뭐의 채소? 합의 채소예요. 그럼 합의 채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곱이 일정이 있어야 돼. 곱이 일정하려면 이거 약분돼야 되는 거. 약분되는 느낌이어야 되구나. 그럼 약분이 돼야 자 합의 채소가 나오니까 약분되려면 똑같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2에 a 플러스 2면 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2로 바꾸고 여기 살짝 떼주세요. 여기 뭐 0보다 크다 해야 되니까. 2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를 강제로 더했니? 1. 그러니까 다시 1을 빼야 돼. 왜냐면 요 i를 지금 요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산술기화 할 수 있는데 이제 할 때 얘랑 이제 곱해서 일정이 안 해. 일정하죠? 곱하면 어떻게 돼? 얘 약분되면서 숫자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산술기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루트 그러니까 요 2루트 AB니까 이게 곱해져서 그 곱한 값이 4분의 25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서는 0보다 크다를 써야겠죠? 그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근데 A가 이미 0보다 크다 안 크대? 크죠? 그러니까 A 더하기 2보다 A 더하기가 2보다 크니까 0보다도 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만약 서술형이면 쓰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야. 뭐 서술형 아니면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만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다 가면 되죠. 이거 곱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가세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2루트 얘 곱하면 되거든요. 뭐 바로 써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쓸게요. 이 친구 이렇게 다 씁시다. 4, 25. 그러면 지금 약분해서 남으면 4랑 25만 남겠죠? 얘들아 중요한 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산술기한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취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왼쪽은 뭐가 되나? 는이라 써야 된다 했죠? 이 위에랑 같은 거니까 2 루트 4분의 25 마이너스. 그럼 이거 2분의 5니까 5가 되겠죠? 여러분들 주의할 거. 이거 따로 쓰세요. 한 번은. 그래야 등호 성립이 잘 보여. 이렇게 하고 이 아이가 최소가 되는 거야. 얘의 최소값. 따라왔어요? 만약에 진짜 서술형이면 이거는 하고 또 써주는 게 좋긴 해요. 원래.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으면서 이게 작거나 같다. 그래야 완벽하겠죠. 얘 최소값이 세니까. 자,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4가 나왔는데 얘들아 등호 성립 조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니까 당연히 등호 성립 조건 써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근데 각각이 몇이냐 했을 때 이거 1 빼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말고 얘를 봐야 되는 거야. 몇이야? 합이 5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누는 거고 그럼 각각이 몇이겠어요? 2분의 5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5랑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각각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5. 근데 여러분들 오른쪽은 계산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문자 하나니까요. 왼쪽에서 끌어내면 끝이에요. 오른쪽 할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a 더하기 2가 2분의 5니까 a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여기 끝이. 네, a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오른쪽은 알아서 성립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방법 있잖아요. 그걸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갖다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거 갖다 해서 얘 제곱이 그럼 4분의 25랑 같을 거야. 4분의 25랑 같고 그러면 걔가 이제 뭐 2분의 5랑 같다 해서 풀어도 되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 또 2분의 1 대입하면 좀 계산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얘는 오케이? 요걸로 메인으로 가고 넘어갈게. 자 4-4번 봅시다. 자 이런 게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생각해 보세요. 산술일까요? 푸시일까요? 이거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딱 봤을 때 몰라야 돼요. 왜냐면 처음 보면 이 문제를 당연히 어떻게 할지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패턴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방법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단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볼게요. 산술기하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냐면 강제로 가야 되는데 얘네 둘을 곱하면 뭔가 보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 곱하면 뭔가 보여요. 요거는 패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패턴을 좀 알고 가야 돼. 얘를 곱해야 풀 수 있구나. 제가 말하는 패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해봐요. 강제로.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왼쪽은 1 되죠. 그 다음에 얘네 이제 안에 계산하고 밖에 계산할 건데 아니 안에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면 3b 그 다음에 밖에 계산하면 b분의 3a 그 다음에 밖에 계산하면 9죠. 근데 1 더하기 9는 이제 합칠 수 있으니까 10 더하기 이렇게 갈게요. 자,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 보이나요 혹시? 이거 뭐가 일정하죠? 곱이 일정하죠. 왜? 곱했을 때 약분 되는데? 약분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곱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얘기는 숫자로 나와야 돼요.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곱했을 때 뭔가 일정하구나. 근데 그때 뭐의 최소? 합의 최소 구하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합의 최소. 그러니까 이거 합의 최소죠. 이 합의 최소 구하네. 합의 최소. 그러니까 이 곱한 값이 얘인데 어쨌든 10을 더하든 말든 최소값 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합의 최소를 구하는 게 맞다. 근데 곱했을 땐 일정하다. 그럼 바로 이거 가볼게요. 산술기하. 그럼 산술기하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앞에다 뭐 써야 돼? 요 10을 그대로 써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똑같이 써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2루트 가는 거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그럼 곱하는 거 그대로 써요. 뭐가 이상한데? 아, b랑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약분을 쭉쭉쭉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얘는 는 뭐가 돼요? 10 더하기 2루트 9. 즉 2루트 9는 6이니까 10 더하기 6이고 그게 즉 16이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여러분들 그럼 최소값은 몇이에요? 최소값 몇이에요 그러면? 16 맞을까요? 네? 자, 이거의 최소값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몇이야? 8이죠, 그렇죠? 왜? 곱한 게 크거나 같다. 뭐보다? 16보다. 근데 이 아이가 2래요. 그럼 2 곱하기 얘가 크거나 같다. 16보다. 그러니까 얘가 8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야. 오케이? 요게 답이 아닌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따라서 a 더하기 3b 곱하기 a분의 a분의 1, b분의 3에 이게 크거나 같다. 16보다. 근데 이게 2니까 a분의 1, b분의 3은 8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또 나왔죠.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야. 맞아요?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서는? 그치? 얘네들이 어떻다고 해야 돼? 산술기하 쓴 쪽에서 같다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데 각각이 몇일 수밖에 없어? 얘가 6이니까 합이 6이니까 그치 3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6이니까 얘가 3이구나. 따라서 3이니까 B가 A랑 똑같다. 그럼 얘 가지고 어떻게 알죠? 얘랑 연립하는 거. 따라서 A 더하기 3B가 2고 A랑 B랑 같으니 여기다 그치 A랑 바꿔서 뭐 A가 이제 2분의 1, B가 2분의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얘가 나옵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치워도 되나요? 자, 왼쪽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강제로 곱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안 썼지만 이거 써야 돼요. 이거 0보다 크다를 만약에 서술형이면 해야 돼.
당연히 0보다 크겠죠. AB가 0보다 크니까. 그 정도만 해주시고. 지울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로 갈게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랑 이걸 왼쪽에 쓸게요. 그럼 원래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여기 뭔가 제곱이었죠? 근데 이게 제곱이 뭘 제곱하는 거였죠? 그치? AX랑 BY였잖아. 근데 얘가 A의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곱 형태로 바꿔야 돼서 루트 A의 제곱으로 봐야 돼. 그리고 여기도 다 그럼 루트로 바꿀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코시 슈바르츠 공식 위에서 뭐가 돼요? 안에 거랑 안에 거 곱하면 뭐가 된다? 여기가 된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냥 바로 1 쓸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얘랑 곱해서 나오는 거죠. 몇이야? 루트 3 곱하니까 3이죠? 그러면 얘 몇이야? 16 아니야? 그러니까 얘 최소 16이야. 근데 얘 아까 몇이었어? 2였어. 그래서 얘 8 나와. 이렇게 해도 돼요. 쉬운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코시를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제곱끼리 곱해서 상수되겠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수면 돼요. 이게 그거 기억하면 돼요. 얘네가 역수 구조면. 오케이? 그래서 역수 구조. 요 구조가 역수 구조면 돼요. 그러면 또 쓸 수 있어요. 코시 슈바르츠는.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 두 개가 역수 구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수, 여기도 역수. 네, 넘어갈게요. 5-1번. 자, 이거는 맨 위에 실수 동그라미 치시고 맨 위에 실수라고 나와 있죠. A, B, X, Y는 그때 이제 코시를 보통 쓸 겁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는 제곱합 관계일 때 쓴다고 했고 이 친구 딱 보자마자 어떤 건 제곱이고 제곱이 아니네 그런 느낌이면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코시 슈바르츠 써봅시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을 살짝 이렇게 써놓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제곱꼴을 엿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 곱해져 있는 그러니까 얘 제곱이 아닌 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패턴을 맞춰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거면 생각해보자. 그렇죠. 여기랑 A랑 곱해서 2죠. 그러니까 여기 몇이야? 2겠죠. 그 다음에 여기랑 1이랑 곱해서 되겠죠. 1이랑 B랑 곱해서 B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고 1이 숨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몇이야? 5. 얘는 4. 얘는 그냥 제곱이죠. 코시에서는 오른쪽이 남았을 때는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2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루트 5부터 2루트 5까지겠죠. 그래서 범위를 끝났겠다. 그래서 요게 코시 제곱합 관계니까 요거 하나만 쓸게요. 코시를 쓴 거다. 코시 슈바르츠 쓴 거다. 하고 5-2번 갑시다. 5-2번은 여러분들 이것도 제곱합 관계 맞나요? 그쵸? 뭔가 제곱 느낌이죠, 서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가운데 써야 돼요? 어떤 걸 가운데 쓰자? 둘 중에 제곱을 가운데 쓰자. 맞아요? 제곱. 그럼 요게 가운데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뭐가 와야 돼 그러면? 3a 그치 마이너스 2b 이렇게 오면 돼.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뭐가 와야 될까 이 친구는? 그치 여기 3.
여기 잘 생각하세요. 몇이 와야 돼요? 여기는? 그치, 마이너스 2.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이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요거는 왼쪽 계산하면 14. 여기는 모르고요. 오른쪽은 2의 제곱이죠. 4가 돼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몇이 된다? 그치, 13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요 아이가 답인데 또 뭐가 나왔어요? 그때 무슨 조건? 등호성리 조건. 여러분들 등호성리 조건은 언제 쓴다? 여기서는 어디 분의 어디? 여기 분의 여기가 여기 분의 여기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 분의 뭐가 뭐 분의 뭐랑 같아야 돼? 3분의 a랑 이제 마이너스 2분의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뭐야? 1대 등호 성립이고 그 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얘가 는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때 이때 그럼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식이 3개나 나온 거야.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야. 근데 우리는 제곱이 좀 더 별로니까 쟤네 둘을 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넘기면 그러니까 넘겨서 풀어도 되는데 저는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그냥 K로 둬서 풀게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3K, B가 마이너스 2K 되는 거 맞나? 그거를 저기다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3A 마이너스 2B가 2가 되므로 여기다가 3K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K 넣으면 13K 는 이겠죠. K가 1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3분의 6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3분의 4가 되면 정답이 됩니다. 최소값은 이 알고. 네, 마지막 문제 갈게요. 일단 마지막에 몇 개짜리 나왔어? 3개짜리 문제 나왔죠. 요거. 맞아요. 항이 3개짜리도 코씨가 돼요. 오케이? 코씨는 항이 3개짜리도 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가면 돼요.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얘는 공식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제곱합 관계고 그러면 무엇 제곱 더하기 무엇 제곱 더하기 무엇 제곱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오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전체 제곱.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여기랑 x 곱하고 여기랑 y 곱하고 여기랑 z 곱한 걸 다 더한 거겠죠? 근데 저기 있는 그대로 쓰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는 몇을 쓰면 될까? 2, 그쵸? 2랑 얘랑 곱하면 얘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y 적분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랑 곱해서 2z 그럼 뭐예요? 2겠죠. 따라서 왼쪽은 다 제곱 비슷하면 9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 그게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제곱이 27보다 어떤 거예요? 크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네, 범위는 몇에서 몇 사이? 그치, 과 3부터 3이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최 무슨 값을 구하기로 했고 대값을 구하기로 했고 그러니 이건 최대값이 2예요. 그런데 그때가 또 나왔어요. 그럼 그때면 여러분들 얘가 는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최대값일 때니까 6에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등호성립 조건 어떻게 돼요? 얘는? 그치, 2분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y 2분의 z겠죠. 그래서 2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y 2분의 z가 다 같을 때 등호성립.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 게 편하다고요? K로 두고 푼다. 그래서 얘를 K로 두면 네, X는 뭐가 되고 2K, Y는 마이너스 K, Z는 2K. 따라서 이거를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뭐가 더 낫겠니? 밑으로 할까요? 얘 괜찮아요? 제로 해도 되고 제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넣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기다 넣을게 그러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즉 4k제곱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4k제곱 해서 그게 3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 거고. 그러면 9k제곱이 3이니까 k제곱이 몇이고? 3분의 1. 네. 그럼 k가 몇이요? 루트 3분의 1이겠죠? k가 왜 양수야? 근데 왜 양수인지 알겠어요? 이게 최대값이라 그래요. 이거라. 최소값이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최대값이어서 이거기 때문에 k가 양수인 이유는 얘 때문에고요. 최대값이라서. 네, 그거 주의하시고 마지막에. 그러면 얘를 어디다 넣으면 돼요? 저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넣었으면 k를 그러면 그 구분 안 해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저기다가 넣었으면 네, k 0보다 크다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2x-y 플러스 끝난 건가? 끝났죠? x, y, z만 구하면 되죠. 그럼 x가 뭐야? 루트 3분의 2.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z는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오케이.